여러분, 혹시 눈앞이 갑자기 가려지거나 번쩍이는 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증상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감정을 읽는데 꼭 필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 질환 알고 계신가요? 망막은 눈 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특히 일부 질환은 응급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합니다. 또한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응급 망막 질환이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SNU 청안과 김태원 원장님과 함께 꼭 병원에 가야 하는 망막 응급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NU 청원가TV의 김수라입니다. 오늘 원장님부터 먼저 만나뵐 텐데요.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NU 청안과에서 망막질환, 백내장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망막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망막이 눈에서 어떤 기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각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망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망막입니다.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일 때 병원에 가봐야 되나? 눈이 살짝 흐려졌을 때 가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빛이 번쩍 있을 때 가봐야 되는 건지 원장님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망막은 통각 수용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피부를 꼬집으면 이제 아픔을 느끼는데 그런 통각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망막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염증이 있거나 망막이 찢어지거나 해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망막이라는 곳은 시력에 제일 중요한 황반이라는 곳이 침범당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이 자각 증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병이 많이 진행되어 오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 심각한 병을 겪는다면요. 정말 이 통증, 아파서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망막 질환은 아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니까 모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빛 번쩍임, 광시증이라고 하는데요. 광시증이라는 증상을 느끼실 경우에 망막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비문증이라고 하죠. 매우 흔한 증상인데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도 망막이 심각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증이라는 게 눈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이물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데 눈 속에 어떤 분들은 거미줄이 보인다고도 하고요. 모기가 날아다닌다고도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증상 때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응급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문이나 광시증과 같은 증상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문과 광시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비문이나 광시증의 정도나 빈도가 더 심해진다고 할 때는 꼭 병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상들이 그냥 노화로 생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 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망막이 찢어진다거나 눈 속에 피가 난다거나 하는 증상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건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이 커튼처럼 갑자기 이렇게 시야가 천천히 가려진다던가 아니면 확 어두워진다던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망막이 찢어지는 열공이라고 하는데요. 망막 열공의 초기에는 비문 광시증 등의 증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열공이 진행이 되어서 망막이 안구의 이제 뒤에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망막 박리라는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튼이 친다든지 가려진다든지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망막 질환도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그런데 특히 또 응급으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지금 여태껏 말씀드린 망막박리. 망막박리가 진행이 되어서 황반이라고 하는 망막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시력이 이제 영구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문이나 광시증, 시야 가림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안과에 내원하셔서 안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서 더욱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먼저 젊은 남자분이셨고요. 30대 후반이었고 비문증, 양안의 비문증이 원래 있었는데 최근 심해진다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시력은 양쪽에 다 1.0씩 보셨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 비문증 많이들 이제 경험을 하시는 증상인데요. 네. 눈에 산동제를 놓고 이제 망막 주변까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입니다. 크게 이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비문증이라는 거는 눈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30, 40대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를 안심시켜드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진료를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셔서 네. 환자분 증상을 물어봤더니 증상은 여전히 비슷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산동을 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 왼쪽 눈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망막에 구멍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없던 네. 망막 열공이 되겠는데요. 비문증이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도 빈도나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망막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망막이 찢어진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새롭게 증상을 느낀다 이럴 때에도 망막에 열공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물론 안심을 시켜드리지만 새롭게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꼭 다시 관찰을 합니다. 이분은 열공이 관찰이 되어서 빨리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방벽 레이저를 눈 주변에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화하면은 비문증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38세잖아요. 이면 네. 노화 맞나요? 30대, 40대부터 노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분은 근시가 심하진 않았고 중등도 근시였는데 근시가 심한 분들, 고도근시 이런 분들은 좀 더 이른 나이에 20대, 30대에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정말 잘 잡아야 되겠네요. 비문증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꼭 망막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세 여자로 며칠 전 왼쪽 눈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급히 안과를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알고 보니까 단순한 눈 피로가 아니라 열공성 망막 박리라는 응급 안과 질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질환은 정말 위험한 거죠? 네, 첫 번째 케이스가 진행이 되면 열공성 망막 박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젊은 여자분이셨고 고도근시 -8디옵터의 고도근시였습니다. 휘어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고요. 안저검사를 했더니 오른눈, 왼눈이고요. 오른눈엔 이상이 없는데요. 밑간섭 단층 촬영에서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에 물이 차 있습니다. 안저검사를 자세히 했더니 열공, 구멍이 왼쪽 눈의 귀 쪽 위쪽에 있었고 그 열공이 진행이 돼서 망막이 박리되어 이제 시력의 중심부까지 침범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시고 황반이 침범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 방법은 망막 박리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 밴드를 눈 밖에서 붙여대는 공막 돌륨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눈 안에 직접 기구를 넣고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에 물을 빼내고 가스를 넣어서 망막을 재유착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공막 돌륨술이라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주변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저한테 다시 내원을 하셨을 때 시력은 우한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은 아까 수술 전에 비해서는 황반 아래 이 물이 많이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길면 6개월, 8, 9개월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구멍을 실리콘 밴드로 폐쇄를 시키면 망막 아래에 있는 이런 물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빼지 않아도, 수술로 빼지 않아도 망막 아래로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 기억에 한 8, 9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물이 완전히 다 빠졌던 경과를 보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는 듯한 증상이라든지 날파리가 막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시야가 가려진다는 그런 증상은요 정말 넘기면 안 되는 응급 망막 질환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증상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안과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비문증이나 광시증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쉽게 갖는 증상이기 때문에 노안이겠거니 무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증례에서 보셨듯이 망막 열공이나 또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 박리의 초기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안과에 방문을 하셔서 꼭 망막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증상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원장님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전문가 원장님을 모셔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눈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눈 최고에게 맡기세요.